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고통스럽지는 않을 거예요. 지영이 점순에게 한 걸음씩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아, 제발 정신 차려. 이런 짓 하면 안 돼. 점순이 애원했지만 지영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어머님, 20년 동안 고생 많으셨잖아요. 이제 편히 쉬실 때가 됐어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공짜입니다. 버튼 한 번으로 응원해주세요. 서울 변두리 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동네 끝자락에 위치한 오래된 주택가. 이른 아침 햇살이 좁은 골목길을 비추기 시작하면 박점수는 어김없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70평생을 살아온 몸이지만 새벽 5시면 저절로 눈이 떠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습관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며 점수는 거실 벽에 걸린 남편 영정 사진을 바라봅니다. 여보, 벌써 20년이네요. 우리 아들 대학 들어가던 해에 떠나고 이제 결혼도 했어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눈가를 훔칩니다. 남편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점수는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며 아들 하나를 혼자 키웠습니다. 무릎이 쑤시고 손목이 아파도 아들 학비 때문에 하루도 쉴 수 없었던 세월이었죠. 아들 민수는 올해 40이 되었습니다. 20살에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의 희생으로 대학을 졸업한 후 중견기업에 취직해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의 유일한 걱정거리는 결혼이 늦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작년, 결혼정보 회사의 소개로 한 여자를 만났고 만난 지 2달 만에 전격적으로 결혼했습니다. 상견례 때 처음 본 예비 며느리는 29살, 민수보다 11살이나 어렸습니다. 엄마, 지영이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와 줬어요. 이 나이에 이런 인연이 또 올까 싶어서. 민수는 결혼을 서두르는 이유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점수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아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아들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니 더욱 그랬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지영의 부모님은 외국에 계신다며 오지 않았고 친척도 거의 없었습니다. 점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결혼 후 며느리와 아들은 점순이 사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직 신혼집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동네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집값이 급등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사람들이 연일 찾아와 이 집 땅값이 지금 10억은 넘어요. 재개발 들어오면 더 오를 거고요라며 귀띔해 주었습니다. 점수는 그런 큰 돈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반찬 한 접시에 몇천 원씩 받으며 살아온 사람에게 10억이라는 숫자는 너무나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처음 며느리가 집에 들어온 날 점수는 정성껏 차린 밥상을 내놓았습니다. 20년 넘게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며 다듬어온 손맛이 담긴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영은 젓가락을 들더니 한 입 먹고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음식이 좀 짜네요. 건강에도 안 좋은데. 그 한마디에 점순의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영은 점순을 대할 때마다 은근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머님, 옷 좀 새로 사 입으세요. 너무 촌스러워서. 어머님은 왜 맨날 김치찌개만 끓이세요? 좀 다양한 요리도 해보시지. 시장에서 일하시느라 손이 거칠어지셨네요. 핸드크림이라도 바르세요. 이런 말들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수는 속으로 눈물을 삼키며 참았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니까, 아버지 없이 자란 아들이 어렵게 만난 인연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민수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 늦게 들어오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부부 사이는 나쁘지 않아 보였지만 집안 분위기는 미묘하게 어색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영은 거실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재개발 관련 기사들이 가득했습니다. 점순이 다가가자 지영은 노트북을 살짝 닫았습니다. 어머님, 이 동네 재개발 이야기 들으셨죠?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지영의 눈빛에 묘한 기대감이 서렸습니다. 그날 밤 점수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가 좀 차갑긴 하지만 아들이 좋아하니까 참아야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창밖으로 재개발 공사 소음이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이 조용한 동네에도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지영의 태도에 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평소라면 점순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무관심하게 지나쳤을 텐데 이날은 부엌으로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커피 드릴까요? 요즘 좀 피곤해 보이세요.
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며느리가 자신을 챙기는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신경 쓰지 마. 점순이 사양하자 지영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동안 서운하게 해드린 것 같아요. 이제부터라도 잘해드리고 싶어요. 그날 저녁, 지영은 평소와 달리 설거지를 도와주었습니다. 점순이 어리둥절해하자 지영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이 동네 땅값이 장난 아니래요. 며칠 전에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온 분한테 들어보니까 정말 놀라더라고요. 점수는 수세미지를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얼마나 올랐다고 하던. 지영이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님 집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10억도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재개발 계획이 확정되면 더 오를 거고요. 10억이라는 숫자에 점수는 현기증이 날 것 같았습니다. 평생 푼푼이 모아도 1,000만 원 모으기 힘들었던 점순에게 10억은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그럴까? 우리 같은 서민들한테는 너무 큰 돈인데. 지영은 점순의 팔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대로 계약하면 대박이 날 거예요. 그런데 혼자서는 어려우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요즘 부동산 계약이 워낙 복잡하잖아요. 그 순간 점순의 마음속에 오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며느리가 처음으로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영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이 평생 고생하신 걸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시장에서 반찬 장사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점수는 며느리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아들을 키우며 힘들었던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지영아,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정말 힘들긴 했지. 특히 민수 학비 벌느라.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이제는 다르잖아요. 이 집 하나로 어머님이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더 이상 시장에서 고생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며칠 후, 지영은 부동산 관련 서류들을 가져와 점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재개발 관련 자료들이에요.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점수는 복잡한 서류를 보며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런 어려운 건 나는 잘 모르겠어. 지영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쉽게 말해서 이 집이 금덩어리라는 뜻이에요. 재개발 보상금만 해도 엄청날 거고요. 그날 밤 민수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지영은 남편에게도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랑 재개발 이야기했어요. 정말 대단한 기회인 것 같아요.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오른다는 거야? 지영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10억은 기본이고 재개발 들어가면 더 오를 거래요. 어머님 명의로 된 집이니까 어머님이 결정하시면 되는 거죠.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영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까요? 점수는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 신경 써주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특히 지영이 최근 들어 완전히 달라진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차갑게 대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주말, 지영은 점순과 함께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를 둘러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직접 가서 들어보시면 더 확실할 거예요. 점순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며느리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나섰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만난 직원은 점순을 보자마자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좋은 타이밍에 오셨네요. 이 동네 재개발 확정되면서 땅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어요. 점수는 구체적인 숫자를 들으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영은 점순의 팔을 다정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믿으시죠?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어머님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그날 저녁 점수는 남편 사진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보, 며느리가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차가웠는데 이제는 진짜 가족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집이 이렇게 값어치가 있는 줄 몰랐는데 어쩌면 당신이 하늘에서 도와주시는 건가요? 며느리의 변화가 계속되자 점순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이제 아침마다 점순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고 가끔은 시장에 가는 점순을 위해 아침을 준비해 주기도 했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살아온 점순에게는 이런 작은 배려조차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 지영이 갑자기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그동안 고생만 하셨잖아요. 바다 구경 한번 시켜드리고 싶어요. 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여행을 제안하다니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바다 구경이라니? 갑자기 왜? 점순이 어리둥절해하자 지영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어머님이 시장에서만 계시니까 답답하실 것 같아서요. 인천에서 유람선 타고 바다 구경하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정말 좋다더라고요. 점수는 망설였습니다. 오랫동안 여행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글쎄, 그런데 가본 지가 언제인지도 모르겠네. 돈도 많이 들 텐데. 지영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님,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그날 저녁 민수가 퇴근하고 돌아오자 지영은 여행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랑 유람선 여행 다녀올까 해요. 어머님이 너무 집에만 계시니까 기분 전환도 시켜드리고 싶어서요.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엄마, 지영이가 이렇게 챙겨주는데 다녀오세요. 점수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나는 그런데 안 가봐서 어색할 것 같은데. 민수가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엄마, 지영이가 이렇게 마음 쓰는데 가세요.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지영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님, 우리 둘이서만 다녀올게요. 민수 씨는 회사 일이 바쁘시니까요. 어머님이랑 단둘이 좋은 시간 보내고 싶어요. 점수는 며느리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지영은 여행 관련 자료들을 가져와 점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보세요. 인천에서 출발하는 유람선이에요. 바다 경치도 보고 맛있는 점심도 먹고요. 화려한 유람선 사진과 푸른 바다가 담긴 팸플릿을 보니 점순도 조금씩 기대가 생겼습니다. 정말 예쁘네. 이런 큰 배 타는 것도 처음일 거야. 점순이 중얼거리자 지영은 더욱 신이 났습니다. 그러게요. 어머님, 평생 시장에서만 일하셨는데 이런 것도 경험해 보셔야죠. 지영은 세심하게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날씨를 확인하고 점순이 입을 옷까지 신경 써주었습니다. 어머님, 바다에서는 바람이 세니까 따뜻한 옷도 챙기세요. 제가 스카프도 하나 사드릴게요. 점순은 며느리의 이런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처음에는 차갑게만 느껴졌던 지영이 이제는 진짜 딸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영아, 내가 이렇게 챙겨줘서 고마워.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는데 이제는 정말 가족 같다. 민수도 아내의 변화에 흐뭇해했습니다. 지영아, 엄마랑 좋은 시간 보내고 와.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봐. 지영은 남편에게 안기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이제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기뻐요. 여행 날짜가 정해지자 점수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시장과 집만 오가던 일상에서 벗어나 바다를 보러 간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시장에서 단골 손님들에게도 자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바다 구경시켜준다고 해요. 점순 씨, 며느리가 효자네요. 요즘 그런 며느리 흔하지 않아요. 단골 손님의 말에 점수는 뿌듯해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이제는 정말 좋은 며느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행 전날 밤, 지영은 여행 가방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점순을 위한 간식과 따뜻한 차까지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내일 정말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저도 어머님이랑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기대돼요. 점수는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가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이렇게 챙겨주니까 고마워요. 내일 바다 구경 잘 다녀올게요. 당신도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아침 일찍 출발 준비를 마친 두 사람은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출근 전에 두 사람을 배웅했습니다. 엄마, 지영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오세요. 사진도 많이 찍어와요. 점수는 아들에게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 다녀올게. 너도 일 열심히 하고. 차 안에서 지영은 계속 점순을 배려했습니다. 어머님, 멀미하시면 안 되니까 창문 좀 열어드릴까요? 물도 드세요. 점수는 며느리의 세심한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인천항에 도착하자 커다란 유람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점수는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와, 정말 크네. 이런 배 타는 것도 처음이야. 지영은 점순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조심히 올라가세요. 오늘 정말 즐거운 하루가 될 거예요.
유람선이 천천히 인천항을 떠나 푸른 바다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수는 갑판에서 바람을 맞으며 넓게 펼쳐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파도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갈매기들이 배 주위를 날아다니는 모습이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어머님, 어떠세요? 바다가 정말 예쁘죠? 지영이 다가와 점순의 곁에 섰습니다. 점순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구나. 이런 걸 보니까 마음이 탁 트이는 것 같아. 지영은 핸드폰을 꺼내 점순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예쁜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 찍어드릴게요. 민수 씨한테 보여드려야죠. 점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포즈를 취했습니다. 오랫동안 사진을 찍어본 적이 없어서 어디를 봐야 할지 몰랐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점순의 마음속에는 옛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속으로 중얼거리며 20년 전을 회상했습니다. 신혼 때 남편과 함께 바닷가에 갔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큰 배를 탈 형편은 안 됐지만 손을 잡고 모래사장을 걸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어머님, 뭔가 생각에 잠기셨네요. 지영이 점순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점순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 민수 아빠랑 처음 바다에 갔을 때 말이야. 아버님과 어떤 추억이 있으셨어요? 지영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점수는 바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신혼 때 인천 앞바다에 간 적이 있어. 돈이 없어서 유람선은 못 타고 그냥 방파제에서 바다만 봤지만 그때가 참 행복했어. 지영은 점순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로맨틱하셨겠어요. 그때는 어머님도 젊으셨을 테고. 점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20살이었으니까 세상 무서울 게 없었지. 유람선이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가자 사람들이 하나둘 선실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갑판에는 점순과 지영, 그리고 몇 명의 승객들만 남았습니다. 바닷바람이 조금씩 세져서 점순은 옷깃을 여몄습니다. 어머님, 추우시면 안으로 들어가실까요? 지영이 배려하며 물었습니다. 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런 바다를 언제 또 보겠어. 조금 더 있자. 그때 점수는 갑판 한쪽에서 젊은 부부가 사진을 찍는 모습을 봤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안고 바다를 배경으로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문득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민수 아빠가 살아있었다면 우리도 저렇게 했을 텐데. 지영은 점순의 시선을 따라 그 부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행복하셨을 거예요. 아버님이 얼마나 어머님을 사랑하셨는지 민수 씨 이야기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점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사람 참 좋은 남편이었어. 나한테는 한 번도 소리 지른 적이 없었고 민수도 진짜 예뻐했지. 그런데 너무 일찍 떠났어. 지영이 점순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어머님, 슬퍼하지 마세요. 아버님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지영이 점순을 위로하는 동안 지영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어가면서 바다가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점수는 그 장관의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정말 아름답구나. 이런 걸 보니까 살아있다는 게 감사해. 어머님, 사진 한 장 더 찍어드릴게요. 지영이 다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점수는 바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 점순을 찍으며 지영도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갑판에 있던 다른 승객들이 모두 선실로 들어가자 이제 정말 점순과 지영만 남았습니다. 바닷바람이 더욱 거세져서 점순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지영은 점순을 바라보며 입술에 미묘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좋은 하루네요. 지영이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점순은 여전히 바다에 빠져 있어서 지영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바다 위로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지영의 눈빛에는 점점 더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는 듯한 분위기가 갑판을 감쌌습니다. 바다 위로 노을이 완전히 물들어가자 갑판에는 정말로 점순과 지영만 남게 되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모두 선실 안으로 들어가 저녁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더욱 거세져서 점순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어머님, 안으로 들어가실까요? 바람이 너무 세네요. 지영이 말했지만
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이런 바다를 언제 또 보겠어. 점수는 여전히 황금빛으로 물든 바다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영은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점순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갑판의 한적한 곳에서 지영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다정한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눈빛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님. 지영이 목소리를 낮춰 부르자 점순이 돌아봤습니다. 왜 그래, 지영아? 점순은 며느리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영은 입술에 냉소적인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제가 오늘 여행을 제안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점수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니? 어머님, 사실 제가 이 집 문서를 미리 확인했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점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 문서라니. 무슨 소리야? 지영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며 속삭였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말이에요. 지금 재개발 들어가면 최소 10억은 받을 거라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지영이 잠깐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그 땅이 아직 어머님 명의라는 거죠. 점수는 경악했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영아, 갑자기 왜 이런 말을? 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영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순진하시네요. 제가 왜 민수 같은 남자와 결혼했을 것 같아요? 39살에 결혼도 못한 한심한 남자 말이에요. 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리 민수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민수는 착한 아이야. 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지만 지영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착하다고요? 돈도 별로 없고 재미도 없고 그냥 평범한 회사원일 뿐이에요. 제가 아니었으면 평생 혼자 살았을 거예요. 지영의 독설에 점순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럼 왜 결혼했어? 우리 민수를 왜 속였어? 점순이 목소리를 높이자 지영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속였다고요? 전 처음부터 솔직했어요. 그 집 때문이라고요. 지영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재개발 정보는 이미 작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민수를 타겟으로 잡았죠. 결혼정보 회사 직원도 돈 주고 매수했고요. 점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집이 어머님 명의라는 거였죠. 아들 명의로 바뀌길 기다리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았어요. 지영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점수는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설마 너. 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영이 미소를 감추지 못한 채 속삭였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모든 게 제 손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바닷바람이 더욱 거세져 점순의 머리카락을 휘날렸습니다. 갑판 난간 너머로는 검푸른 바다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점수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고통스럽지는 않을 거예요. 지영이 점순에게 한 걸음씩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점순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뒤에는 갑판 난간이 있었습니다. 지영아, 제발 정신 차려. 이런 짓 하면 안 돼. 점순이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지영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어머님, 20년 동안 고생 많으셨잖아요. 이제 편히 쉬실 때가 됐어요. 점수는 필사적으로 지영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지영아, 우리 민수는 어떡해? 민수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몰라. 하지만 지영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수요? 그 사람은 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머님이 없어도 잘 살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잘 살 수도 있겠네요. 지영의 냉혹한 말에 점수는 절망했습니다. 바다 위의 노을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갑판에는 점순과 지영만 남아 있었고 멀리서 선실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지영은 점순을 향해 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어머님, 민수한테 전해드릴 말씀 있으시면 지금 하세요. 지영의 차가운 미소가 점순을 더욱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점순은 난간을 붙잡고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이 점순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오자 점순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등 뒤로는 차가운 난간이 느껴졌고 그 아래로는 검푸른 바다가 거칠게 파도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점순의 옷자락을 휘날렸습니다.
지영아, 제발 정신 차려. 이러면 안 돼. 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지영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평소에 다정한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영은 점순을 난간 쪽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항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게 모두를 위해서예요. 지영의 힘에 점순은 비틀거렸습니다. 70세의 노인이 젊은 여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안 돼. 나는 죽을 수 없어. 점순이 필사적으로 난간을 붙잡으며 저항했습니다. 아래로는 아찔한 높이의 바다가 보였고 파도가 유람선 선체에 부딪히며 하얀 거품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한 번 떨어지면 살아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지영아, 이건 우리 민수가 평생 살아갈 집이야. 돈으로만 보지 마라. 점순이 간절히 외쳤지만 지영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민수요? 그 사람은 제가 아니면 결혼도 못했을 인간이에요. 전부 제 발판일 뿐이죠. 지영의 독설에 점순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자신이 평생 사랑으로 키운 아들을 이렇게 모독하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민수는 착한 아이야. 너 같은 악한 여자는 모르겠지만 진짜 사랑이 뭔지 아는 아이라고. 사랑이요. 지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39세까지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본 남자가 사랑을 알겠어요. 제가 먼저 다가가지 않았으면 평생 혼자 살았을 거예요. 지영이 점순을 더 세게 밀자 점순의 몸이 난간에 더 가까이 밀려났습니다. 점순은 있는 힘을 다해 버텼지만 70세 노인의 힘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영아, 너도 사람이잖아. 양심이 있잖아. 이런 짓 하면 안 돼. 점순이 마지막으로 지영의 인간성에 호소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양심이요? 어머님, 세상이 얼마나 냉혹한지 모르시나 봐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랑도, 행복도 다 돈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더욱 거세져서 점순의 머리카락이 심하게 흩날렸습니다. 멀리서 다른 유람선의 불빛이 보였지만 너무 멀어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갑판에는 정말로 이 두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영아, 생각해봐. 이렇게 하면 너도 범죄자가 되는 거야.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야. 점순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말했지만 지영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한 듯 차분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완벽한 계획이 있어요. 어머님이 갑판에서 바다 구경하시다가 실족하신 거예요. 제가 화장실에 가서 못 봤다고 하면 돼요. 지영의 치밀한 계획에 점순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점순이 핸드백을 뒤적이며 휴대폰을 찾으려 했습니다. 민수에게라도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핸드폰이 어디 갔지? 지영이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미리 빼놨어요. 혹시 누군가 연락할까 봐요.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조용히 끝내고 싶거든요. 지영의 치밀함에 점수는 절망했습니다. 너 정말 악한 년이구나.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점순이 분노하며 외쳤지만 지영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악하다고요? 전 그냥 현실적일 뿐이에요. 어머님도 오래 사셨으니 이제 그만 쉬셔야죠. 지영이 점순의 어깨를 더 세게 밀기 시작했습니다. 점순은 필사적으로 난간을 붙잡고 버텼지만 점점 힘이 빠져갔습니다. 아래로는 거친 파도가 유람선을 향해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당신한테 가는 건가요? 점순이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2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민수를 부탁해요.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해요. 그때 지영이 마지막으로 점순을 강하게 밀었습니다. 점순의 몸이 난간을 넘어 바다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강타했고 아래로는 검은 바다가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 돼. 점순이 마지막 힘을 다해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포기하지 않고 점순의 손을 난간에서 떼어내려 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놓으세요. 편해지실 거예요. 점순의 손가락이 점점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닷바람과 지영의 압박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아래로는 죽음의 바다가 기다리고 있었고 위에서는 악한 며느리가 자신을 밀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먼저 가는구나. 점순이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던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지영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는 순간 어둠을 가르며 순찰선의 강한 헤드라이트가 유람선 갑판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뭐야? 저게 뭐야? 지영이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순찰선에서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유람선 승객 여러분, 경찰입니다. 갑판에 계신 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십시오.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갑판으로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익숙한 목소리에 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가 난간에 걸려있는 모습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민수가 급히 달려와 점순을 붙잡으며 안전한 곳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점순은 아들의 품에 안기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야, 어떻게 여기까지? 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꼭 안으며 설명했습니다. 엄마, 집에 회사 서류 가지러 갔다가 지영이 방에서 이상한 서류들을 발견했어요. 경찰들이 갑판으로 올라와 지영을 둘러쌌습니다. 지영은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어머님이 갑자기 실족하셔서 제가 구하려고 했는데. 그만해, 민수가 아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영아, 아니 최은주 씨, 당신 정체를 다 알았어요. 민수의 말에 지영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진짜 이름이 발각된 것입니다. 경찰이 지영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최은주 씨, 보험 사기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수갑이 지영의 손목에 채워지는 소리가 갑판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영이 경악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담당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최은주 씨, 우리가 당신을 5년째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3번째 범행 시도네요. 점수는 민수의 품에서 지영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민수야, 무슨 말이야? 지영이가 왜 다른 이름을?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엄마, 지영이는 처음부터 우리 집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었어요. 형사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최은주는 연쇄 부동산 사기범입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의 독거노인이나 노부부를 타겟으로 삼아 접근하죠. 이전에도 2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점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다른 피해자도 있다는 말이야?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실제로 사망했습니다. 당시에는 사고사로 처리를 했지만 이번에 진상이 밝혀졌어요. 민수가 어머니를 더욱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제가 늦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는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를 잃을 뻔했다는 생각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지영이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민수 씨, 제가 없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평생 혼자 살 운명이었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점순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어떻게 알았니? 그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회사 서류 가지러 집에 갔다가 지영이 방에서 재개발 관련 서류들과 가짜 신분증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지영이 과거를 조사해 보니까 연쇄 사기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급히 유람선을 추적한 거죠. 민수의 설명에 점수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형사가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최은주는 결혼정보회사 직원을 매수해서 타겟을 물색했습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에 사는 독신 남성, 그리고 연로한 어머니가 있는 사람을 골라서 접근한 거죠. 점순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결혼하자고 했구나. 그리고 갑자기 다정해진 것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다행히 큰일 없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형사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점수는 아들의 품에서 떨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무서웠어. 죽는 줄 알았어. 민수가 어머니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모든 게 끝났어요. 하지만 점순의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믿었던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충격은 너무나 컸습니다. 순찰선이 유람선과 함께 항구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갑판 위에서 민수와 점수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불어왔지만 서로의 온기가 있어 따뜻했습니다. 민수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정말. 점순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민수도 어머니를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제가 지켜드릴게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사건이 끝난 후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최은주는 살인미수와 보험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점순과 민수는 법정을 나서며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욱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점순은 한동안 악몽에 시달렸지만 아들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도 휴가를 내고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둘이서 잘 살아요. 제가 더 잘할게요. 재개발 보상금 문제도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점수는 민수와 상의 후 적절한 보상을 받고 더 안전하고 편리한 지역으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새 출발하자. 나쁜 기억은 다 버리고. 점수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수는 회사 동료들의 권유로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어머니의 격려로 참석을 결정했습니다. 민수야, 나쁜 일만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봐.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 동창회에서 민수는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김수진과 재회했습니다. 수진은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고 따뜻하고 성실한 성격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민수야, 정말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수진의 밝은 미소에 민수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수진도 한번 결혼했다가 성격 차이로 이혼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나도 힘든 시간이 있었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오히려 혼자가 편하기도 하고. 수진의 담담한 모습에서 민수는 성숙함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알기에 더욱 조심스럽게, 하지만 진심을 담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진은 민수의 상처를 이해했고 민수도 수진의 외로움을 알아주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민수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수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고등학교 동창 기억나세요? 김수진이요. 점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얼굴을 밝혔습니다. 아, 그 착하고 공부 잘하던 아이. 키 크고 예의 바른? 네, 맞아요. 그 애가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대요. 민수가 말하자 점순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잘 됐네. 그 애는 정말 착했어. 항상 인사도 잘하고. 민수는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수진이도 한번 결혼했다가 이혼했대요. 점수는 조금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구나. 요즘은 그런 일이 많지. 중요한 건 사람 됨됨이야.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엄마 뵙고 싶다는데 한번 집에 초대해도 될까요? 점수는 아들의 표정을 살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언제든지 데려와. 오랜만에 반가운 손님이 오겠네. 점수는 아들이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주말에 수진이 집으로 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건강식품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수진의 밝은 인사에 점순도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머, 수진이 맞구나. 더 예뻐졌네. 저녁 식사를 하며 세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은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들려줬고 점수는 즐겁게 들으며 웃었습니다. 수진이는 참 밝구나. 아이들이 좋아하겠어.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수한테 들으셨겠지만 저도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더 신중하게 살려고 해요. 점수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걸 실패라고 하지 마. 경험이지. 그 경험이 너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을 거야. 몇 달 후 민수와 수진은 조심스럽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알기에 더욱 신중했지만 그만큼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점수는 두 사람의 관계를 따뜻하게 지켜봤습니다. 1년 후 민수와 수진은 재혼을 결정했습니다. 결혼식은 가족들만 모인 작은 예식이었지만 진심이 담긴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점수는 새로운 며느리가 된 수진과 함께 살게 되었고 수진은 점순을 진짜 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어느 봄날 수진이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점수는 깜짝 놀라며 수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아이고, 이렇게 기쁜 일이. 민수도 감격해하며 어머니와 아내를 함께 안았습니다. 가을에 수진이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점수는 손자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할머니야. 아기는 할머니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가 손자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느 봄날 점수는 가족들과 함께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가 좋은 아내 만나서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손자도 벌써 이렇게 컸고요. 묘비 앞에서 점수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점수는 거실에 온 가족이 모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와 수진, 그리고 손자까지. 비록 남편은 없지만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이룬 것에 감사했습니다. 고난도 있었지만 결국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고 점수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평온한 일상에 감사했습니다.